네, 투데이 핵심 전략 시간입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의 장용혁 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에서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가 쭉 알아보고 있는데 요즘에 많이 이야기를 한 것은 선진국의 국채 금리 이야기, 또 이번 주에 관건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환율 부분이었는데 환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요 며칠 좀 하락세를 나타내다가 오늘은 지금 전거래일보다 7원 넘게 상승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점에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 주는 맞아요. 환율이 예. 움직일 거다. 그런데 뭐 바로 오늘 우리 원달러가 과하게 올라가고 네. 있습니다. 삼성전자 시세 보신 분들은 이제 제가 어제 그 얘기를 했나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네. 삼성전자 움직이니까 다른 종목들 시세 어때요? 별로 재미없죠. 이제까지는 삼성전자가 죽어 있으니까 재밌는 종목들이 많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 원달러가 7원 가까이 올라가면서 삼성전자가 2% 올라버리니까 그러네요. 다른 주식들이 재미가 훅 떨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슬림화가 진행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움직였으니까 오늘 시장의 지수는 버텨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오르는 것보다 그 밑단 종목들이 많이 빠지게 되면 지수도 못 버틸 거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환율 얘기를 시작했으니까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시작해 보죠. 네. 어제 연준 내부에는 뭐 매파적인 인물도 있고 비둘기파적인 인물도 있는데 그렇죠. 뭐 그 중에서 슈퍼 비둘기라고 보여지는 에반스 총재입니다. 시카고 연은 총재인데요. 그분이 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연준 내에 지금 6월달 금리 인상이 좀 논의되고 있는데 나는 내년에 초에 올리는 게 내년 상반기 때 올리는 게 맞다라고 본다라고 네. 얘기했습니다. 근데 뭐 제가 알기로는 처음인 것 같아요. 이 슈퍼 비둘기 에반스 총재가 6월을 입에 담은 게 처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일단 놀랬죠. 어제 94피단으로 1% 이상 튀어 올랐고요. 그러면서 선진국 국채 수익률이 다시 한번 올랐어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선진국 국채 가격이 또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제 NDF 역외환율이 4원 70전 올랐어요.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7원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내일 저녁이면 4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되고요. 금요일이면은 6월 FOMC를 앞두고 마지막 옐런 코멘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사이에는 원달러가 움직일 요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네. 요 그림 하나 보시죠. 이 그림 보면 뭐 다들 비슷한 생각이 드실 텐데 미국의 서프라이즈 인덱스고요. 유로존 서프라이즈 인덱스고요. 중국의 서프라이즈 인덱스입니다. 뭐 방향이 어때요? 안 좋습니다. 안 좋다 보니까 뭐 금리 함부로 못 올리겠지. 뭐 매월 600억 유로 계속 사겠지. 추가 부양책 나오겠지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는데 이 내용이 발표가 됐다. 그럼 이건 엄청난 호재죠. 근데 우리 지금 이 내용을 모르고 있는 투자자가 아무도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만큼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기에는 어울리지 않지 않느냐. 금융 정상화에 어울리지 않는 경기 상황이라는 거는 누구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금리 값이 천천히 올라갈 거야 라는 기대가 형성돼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보여드린 그림인데 전 개인적으로 9월 달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18% 정도만 금리 인상을 생각하고 있어요. 네. 연말이라고 해봐야 50%. 나머지는 올해 안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보다 빠르게 금리 인상이 진행됐을 경우, 뭐 그럴 가능성은 뭐 그건 제로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진짜 6월 FOMC에서 금리 인상이 발표돼 버리는 경우, 그럼 서프라이즈. 시장은 뭐 박살이 나겠죠. 근데 이런 부분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그럼 적어도 9월 정도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데 시장에서는 9월에 18%만 쳐다보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예전에 이제 그린스펀 전 의장 같은 경우에도 긴축 발작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리스크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달러가가 계속적으로 천천히 될 거야 이 부분을 반영하고 있었는데 어제 에반스 총재 얘기를 듣고 나서 달러 인덱스가 1피가 올랐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 오늘 원달러가 7원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이슈가 단기적으로 많이 꽂혀 있을 거다. 그럼 이제까지 금리 빠지고 원달러 빠지고 여기에서 뭐 일부 뭐 주도하고 있었던 그 종목들의 시세가 바뀔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 아니냐. 환율 부분을 조금 확대해서 볼게요. 예전에 이제 원달러가 계속 빠지던
타이밍입니다. 네. 4월 29일까지는 주로 원달러가 빠졌어요. 4월 29일 이전까지 보게 되면 외국인들의 수급도 좋았네요. 뭐 현물단에서 뭐 5천억, 7천억, 4천억 뭐 기본으로 2천억 이상씩 들어갑니다. 네. 이게 원달러가 빠질 때 외국인 수급이에요. 그런데 원달러가 튀기 시작한 이 시점서부터 보게 되면 현물단 어때요? 훅 떨어졌죠. 그리고 선물 쪽에서 11,000계약, 뭐 1,500계약 이런 식으로 하방을 얘기하는 외국인 선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요 며칠 동안 원달러가 빠졌어요. 원달러가 그 빠진 것도 과하게 빠졌으면 이거는 삼성생명 블럭딜 부분이니까 그렇죠. 요 부분 제외하고 이거와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죠. 강하게 부활이 됐거나 아니면 선물 시장 쪽에서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어야 되는데 선물 쪽에서 오히려 7,580계약이 매수가 아니고 매도가 나가더라. 그럼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원달러가 계속 빠진다라고 배팅하고 있는 그림이 아니구나. 네. 그래서 제가 어제 이번 주는 원달러를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달러가 오를 여지가 많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러면 이 그림을 보고 나서 어제 보여드렸던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죠. 대만이랑 인도나 인도네시아 환율 방향이 다르죠. 대만 달러는 강세고 인도 루피하고 인도네시아 루피아는 약세입니다. 근데 우리 원화가 강세 오다가 약세 왔다가 최근 3거래일 강세 왔다가 오늘 세게 튄 거거든요. 그럼 이 부분이면 대만 달러하고 비슷한 게 아니죠. 이 밑단하고 비슷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일부 현물 수급 쪽에서 둔화되는 그림이 나온다. 삼성전자 같은 일부 수출주들이 슬림화 되겠죠. 이 부분이 지수에 반영되고 있는 거고 슬림화돼서 올라가는 종목보다 빠지는 탄력이 커지게 되면 지수 탄력성도 더 떨어질 수 있다. 과도한 원달러 상승에 대해서 시장이 좀 게임의 룰이 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주, 다음 주는 집중해야 된다라는 전략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일단 외국인의 수급 그래도 또 오늘은 물론 아주 소폭이지만 들어오고는 있는 상황인데 선물 시장 물론 또 앞서 살펴주신 뭐 금요일에 1,500계약 순매도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제 2,100계약이 넘는 순매수 들어오고 오늘은 아주 소폭 뭐 100계약 정도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선물 시장에서의 외국인의 수급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주시면 네. 외국인 현물이라고 하면은 아마 오늘 뭐 시세표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 네. 저거 뭐 사고 있을까요? 삼성전자겠죠. 하고 있겠죠. 그래서 나머지 단에서는 뭐 전혀 외국인 수급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물단 한번 보죠. 어제 비슷한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외국인 선물이 11,000계약 부러지고 7,580계약 부러지고 2번 충격 받았다라는 거죠. 네. 이 2번 충격 받은 게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밑으로 추가적인 매도의 연속성을 보이면은 이건 뭐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숏이다. 라고 얘기를 할 텐데 과매수된 부분만큼 처분된 거면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어제 고마웠죠. 2,000계약대 매수가 들어왔고 매도의 연속성을 보이지 않았다라는 네. 게 굉장히 긍정적이었고 오늘도 삼성전자 필두로 움직이면서 선물단에서 유출세가 없다라는 점 이건 굉장히 다행스러운 점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무너지는 그림을 보이고 있지는 않구나. 그런데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삼성전자가 움직이니까 다른 종목들 상당수가 탄력이 떨어져 버리는구나.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지수가 많이 빠질래야 빠질 수 없는 시점인 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뭐 어닝단이 불리한 그림도 아니고요. 네. 우리 대한민국 EPS 성장률이 이 정도로 퍼포먼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면 거래소 죽어라 이런 얘기는 못해요. 오히려 극도로 쏠려 있는 분위기만 반전돼도 거래소는 올라갈 수 있는 시장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뭐 저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뭐 부담 없이 말씀을 드리면 네. 얘기를 한번 해보죠. 아모레퍼시픽 얘기를 좀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모레퍼시픽 시가총액이 지금 26조예요. 근데 지금 이런 속도로 가다가는요. 그럼 바로 위에 한전 있거든요. 한전 30조입니다. 이거 뭐 여차하면 먹겠죠. 한전 먹고 나면 분기에 1조 이상씩 버는 하이닉스하고 시총격차가 10%밖에 나지 않아요. 아모레퍼시픽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8천억 단위거든요. 근데 하이닉스 분기에 1조 버는 애들도 33조 원이에요. 그러면 이거 먹으면은 현대차하고도
격차가 거의 벌어지지 않아요. 지금 나오고 있는 시장의 그 쏠림대로만 간다라고 하면 조만간 아모레퍼시픽이 시가총액 2위가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약간 불편하지 않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극도로 쏠려 있는 것만 장당 부분 돌리기 시작해도 지수는 올라갈 수 있다. 왜냐하면 오늘 삼성전자 반응 나오면서 지수가 빨간불을 켜는 걸 보면 저런 움직임들이 일부씩만 나와도 지수는 버티겠다. 하지만 그런 종목들이 다수 속해 있는 시장은 버텨내기 어렵겠죠. 그래서 환율 부분으로 말씀을 시작해서 선물 부분 체크했고 지금 환율에 입각한 종목 삼성전자까지 얘기를 한번 이어가 봤습니다. 네, 삼성전자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랜만에 또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2.5%를 전후한 지금 오름세가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 마지막으로 체크를 좀 해볼까요? 네, 요 차트 하나 예. 보시죠. 여기 위에 시간 보시게 되면 제가 이거 캡처 뜬 시간인데요. 네. 10시 1분 17초네요. 제가 이제 한경에다 대본 보낸 시간이죠. 네. 10시 1분 17초에 내가 삼성전자를 좀 보자. 왜냐하면은 삼성전자가 여기에서 밑으로 쏠려버리게 되면 사실 시장이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좀 중요한 변곡점이 있었네요. 삼성전자 팔고 뭐 살래? 라고 물어보면은 예. 뭐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겠습니다만 포트폴리오 운영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삼성전자 팔고 뭐 살래? 라고 물어보면 글쎄 삼성전자 다 팔아도 돼? 이렇게 물어보는 게 정상인 거죠. 네.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최장기 이평선까지 다이렉트로 꽂혔어요. 그리고 나서 밑으로 이탈되면 시장 분위기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발생된 양봉이거든요. 전 이 부분에 포커싱을 하자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었던 네. 건데 벌써 뭐 2% 이상 시세가 났네요. 그렇죠.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는 있을 것 같아요. 환율에도 굉장히 민감한 기업이고요. 외국인들 선물 얘기 오늘 많이 했는데 외국인들 선물이 반전되면 프로그램 매매에서 가장 먼저 사는 종목도 삼성전자예요. 그러겠죠. 그러면 그 종목이 오늘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럼 이제까지 늘상 이게 죽어나면서 다른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이거는 어제 게임하고는 약간 얘기가 다르네?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 부분을 맞춰서 포트폴리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의 장용혁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